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후분양 푸르지오 청약이 있었죠. 앞으로 남은 물량이 거기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700세대인데 거의 오피스텔은 2700실에 육박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도 택지개발지구라서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랑 오피스텔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쯤 분양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파트가 분양 일정이 10월이었는데 국방부랑 갈등이 생기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리 없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파트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11월 말인데 12월 초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고도 부르고 P1, P2 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상복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파트,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84 타입, 164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고 총 744세대 정도가 됩니다. 펜트하우스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 물량을 보면 전용 84로 들어가고 펜트하우스 물량이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세대수는 2669실 정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파트 84랑 오피스텔 84랑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아파트는 보통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용 5구 타입 확장한 게 이 오피스텔 84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거고요. 오피스텔은 제값을 다 받아서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따지면 메리트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75%, 추첨제 25%를 뽑습니다. 그리고 8호 초과 물량이 펜트하우스 물량밖에 없었죠. 추첨제가 70%긴 한데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예상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주 1년 이상한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20%, 그리고 나머지 서울, 인천,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 배정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우선에서는 아마 10%에서 20% 정도 파주 거주하시는 분들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국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랑은 다르게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무리 없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분양가를 보면 아파트는 84 타입 기준에서 아마 5억 밑으로 나올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5억이 넘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나온다고 해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점이 된다고 하시면 꼭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아마도 예상하는 금액이 7억에서 8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센 금액이에요. 앞전에 분양했던 더샵 엘로이가 8억에 분양했는데 거기가 완판되면서 여기 분양가도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25평 아파트 시세가 6억에서 7억인데 여기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메리트가 없지는 않고요.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7, 8억에 분양을 하고 싶겠죠. 딱 아슬아슬하게 완판될 정도로 분양을 하고 싶을 겁니다. 다음으로 파주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아무래도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23년에는 공급이 살짝 부족하고요. 다시 24년에 들어서는 공급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공급 물량도 많고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놓는 사람이 많으면 또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투자금도 많이 들지만 나중에 수익도 클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2008년부터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특징도 택지개발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죠. 경의중앙선 운정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상업지구고요. 상업지구 안에 있으면 인프라 편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상복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가 멀다는 건데, 지도에서 보면 지산초등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주상복합임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랑 요 정도 거리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운정호수공원이 보이고요. 여기 운정역하고도 지하로 연결되는 보행 데크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GTX-A 운정역하고 멀긴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가서 GTX를 타지 않더라도 경의선 운정역을 통해서 아마 대곡역에서 GTX-A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여기까지 이동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살짝 아쉬운 점은 이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옛날에 탔을 때 아마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이 서울을 관통하는 라인 자체는 괜찮은데 배차 간격이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이 배차 간격만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확실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호재긴 하지만 3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3호선이 황금 노선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을 줄여서 이 운정역에서 대곡역까지 이동만 하게 되면 대곡역에는 교통 호재가 정말 많죠. GTX-A도 있고 3호선도 있고 서해선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실 거예요. 그리고 운정신도시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도시이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운정 테크노밸리 개발이랑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운정 신도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내가 진짜 가점만 된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은 안 넣어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완판되는 걸 보시면 이 아파트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더샵 일산 엘로이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비싸다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자녀 세대가 조금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줄 서러 갔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기 오피스텔에 당첨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점이 되는 분이라면 아파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 파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정신도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보면 최고 49층으로 구성이 되죠. 총 세대수는 3413세대. 특이하게 오피스텔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경의중앙선 운정역 보행데크와 브릿지를 직접 연결을 한다고 하죠. 운정역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호수공원도 있었죠. 약 72만 제곱미터의 생태공원, 운정호수공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서도 이 호수공원이 크게 한몫을 했었죠. 운정신도시에서도 이 호수공원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단지 내에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와요. 스타필드라고 하면 되게 거대한 스타필드만 생각하실 텐데 스타필드 빌리지는 이거보다 작은 겁니다. 자, 스타필드가 있고 스타필드 시티가 있고 그거보다 작은 게 스타필드 빌리지입니다. 자, 어쨌든 작은 규모긴 하지만 단지 내에 조성되면 편의성은 정말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랑 접근성이 주상복합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여기 주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거래 방식 매매로 놓고 면적은 30평대로 놓고 전용 84 기준에서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운정역에서 더 멀어지죠.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가란마을 7단지 한라 비발디, 여기가 21년 8월 30일에 6억 4,500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17층이고 전용 84네요. 2012년식 11월 아파트. 일단 입지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연식 차이도 꽤 많이 나는 여기랑 분양가 대비해서 1억 5천이나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이거랑만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게 보이시죠?
그에 비해서 25평 가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5억 3천만 원 정도. 여기 분양하는 오피스텔 84가 여기 아파트 25평이랑 사이즈 똑같은 걸 감안했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 제값 주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싸게가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야당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21년 10월 22일에 거래된 게 23층, 이건 151 타입이네요. 작은 타입으로 보겠습니다. 84 타입으로 보면 가장 저렴한 게 1층이 6억 2천, 11층이 6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012년식이고요. 그리고 야당역하고 조금 더 가깝고 새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17년식이고 여기는 7억 5천에 10월 달에 84 타입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아파트끼리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보수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상되는 분양가가 5억이었고 여기 실거래가가 7억 5천이면 아무리 못해도 안전마진이 3억 정도는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25평도 한번 볼게요. 여기 25평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6억이죠. 6억에서 6억 5천 정도. 그래서 사실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저기 오피스텔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어진다고 해도 아파트만큼 상승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넘으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더 이상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피스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본인 상황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피스텔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신 분들은 일단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층에 걸리셨으면 포기하셔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전혀 늦지 않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P1, P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피스텔 분양가가 확정돼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